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약해지면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은 오히려 폭염이 심해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7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 지난해 여름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지에는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에만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라오스댐 사고로 물에 잠겼던 마을들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료팀이 주축인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20명은 오늘 라오스 현지로 파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국가기관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합니다. 다음 달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할 북한 선수들 34명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우리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는 어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낚시꾼 3명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폭염 이후 24년 만에 폭염이 보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오늘도 전국이 37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무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람의 방향 때문에 서쪽은 당분간 더 타들어갈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 한강다리 아래 몸을 피한 시민들. 날씨가 너무 폭염이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고 막 그래요. 무더위에 멀리 나갈 수도 없어 집 근처 물가를 찾은 겁니다.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가 무더위를 다소 식혀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컸지만 오늘도 서울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태풍으로 인해 만들어진 동풍 때문입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풍을 유발하면서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낮았으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과 함께 일사에 의해 기온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7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에 따라선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이번 태풍 이름을 종다리가 아니라 독수리로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자, 지금 농가는 재난 수준의 폭염 피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1도 차이로 한 해 농사에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비닐하우스 재배와 양계 농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탱글탱글해야 할 방울토마토가 마치 건포도처럼 말라붙었고 이파리도 타들어갔습니다. 폭염에 피해를 입은 건데 반면 바로 옆 다른 비닐하우스에 있는 고추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 비결은 하우스 위에 덮은 투명한 필름 형태의 쿨레트입니다. 상품으로 수확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쿨레트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상품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열을 내는 적외선은 반사시켜 내부 온도를 낮추는 원리입니다. 별다른 햇볕 차단 장치가 없는 이곳 비닐하우스 온도는 벌써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쿨레트가 설치된 이곳 비닐하우스는 38도 정도로 온도가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닭의 경우 더위를 쫓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사형 축사에서 닭 3,000마리를 기르는 박기재 씨는 축사 내에 안개 분사기를 설치해 온도를 2에서 3도 정도 낮추는 효과를 봤습니다.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폭염으로 인한 폐사는 현재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무더위 속에 단일도라도 온도를 낮추려는 농민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구호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지원을 위한 의료 지원 인력 20명이 오늘 라오스로 출발했습니다.
댐 붕괴에 우리 기업이 관련이 돼 있는 만큼 각오도 여느 때와 다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라오스 댐 사고,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대원 20명이 군수송기에 몸을 실습니다. 내과 소아과, 응급의료과 이비인후과 분야 의료 인력 15명과 지원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이들이 향하는 곳은 라오스 아타푸즈, 사남사이군. 이재민 3,500여 명의 임시거처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데 구호된 열흘 동안 이곳에 머물며 치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라오스인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팀이 단독으로 구성돼 파견되는 건 지난 2014년 12월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구호대는 댐 사고 홍수 피해에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각오입니다. 열심히 진료하고 더 나아가 그 지역의 복구가 되고 재건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군수송기로 운송된 우리나라 구호물잔, 오늘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견에 이어 추가 구호대 파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온 것인지,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권조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여종업원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국가기관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국 다음 날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입니다. 북한은 국정원이 개입한 납치극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여종업원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최근에는 여종업원 송환을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로 남한에 들어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들의 그러한 자유의사 그런 것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저희는 일단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의 사진이 북한의 외부 게시판에 걸린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상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북한 대사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대형 게시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사진들이 대문짝만하게 내걸려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게시판에는 광명성 4호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 사진으로 도배됐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난 4월 말 북중 정상회담 사진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외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일한 공개의장인 이곳에 한미 정상의 사진이 게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방중 당시 북한 대사관을 찾았을 때도 북중 정상회담 사진만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진척이 없다는 대내외 비판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정전선을 하는데 적극 좀 협조해서 정전선이 빨리 되도록 도와달라. 이런 구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깜짝 조치는 종전선언을 앞당기고 대북 제재 등 고립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할 북한 선수단 34명이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했는데요. 이르면 내일부터 남북이 함께 대비훈련에 들어갑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파란색 투피스 차림의 여자 선수들과 파란색 바지, 하늘색 셔츠에 분홍색 넥타이를 맨 남자 선수들과 임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북한 선수단은 여자 농구 선수 4명과 카누 용선 18명, 조정 8명과 임원 4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가슴에 단 선수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버스 2대를 타고 숙소인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인근 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기대 같아서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세계선수권대회나 계속 단일팀으로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카누 용선과 조정 단일팀은 내일부터 충주 탄금호에서, 여자농구 단일팀은 다음 달 1일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기무사령부의 개업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실무진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출국 금지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개업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상황.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놓은 한민구 전 장관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소환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단은 또 이번 주 기무사의 실무자들을 다시 불러 고강도 2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상호 모순된 진술은 없는지, 확보한 자료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이처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도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지금 서류 2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기무사 개업 문건과 관련된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의 문건들인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이 문건이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가장 처음에 공개됐던 8장짜리 문건입니다. 네.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우선 군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죠. 인도 방문 중에 조사단 꾸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서류는? 그런데 군 특별수사단이 조사에 나서자마자 새로운 문건이 공개가 된 건데요. 군 특별수사단이 첫날 이 8장짜리 문건이 담긴 기무사 USB를 확보했는데 네. 그 USB 안에서 이 8장짜리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67장짜리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공개가 된 겁니다. 아, 이게 그 67쪽짜리 문건이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군 특별수사단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민간검찰과 공조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현역 군인도 있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민간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며진 것이고. 자,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당시에 지휘 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수사의 핵심은 기무사가 과연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냐, 바로 그 의도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령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네. 우선 앞서 이미 군 특수단에서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기무사의 실무자들과 이들을 이끌었던 기우진 5처장과 소강원 참모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 의해 절차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당시 문건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그쪽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실제 실행하려던 게 아니라면 이런 문건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네, 문건이 작성되기 전이었던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 이철의 의원이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한민구 장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는데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수 있어서 위수령을 실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무사가 우리도 검토하겠다며 바로 이 문건들을 작성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철의 의원이 질의한 건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작성했다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자, 한민구 전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까지 청와대 실장까지 가는 핵심 연결고리는 결국에 기무사령관 당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일 텐데 지금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있다면서요. 소재 파악은 되고 있나요? 네, 조현천 전 사령관은 군을 떠나고 나서 지난해 12월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네. 그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지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에 머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지 교민들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건 상태인데요. 현상금까지 그렇습니다. 걸었다고요? 그 현상금 포스터도 공개가 지금 됐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그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200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당시 안보라인 윗선을 수사하려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합수단도 현재 신병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뭐 수사로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기무사를 개혁하고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군 기무사령부라는 그 이름까지 포함해서 고강도 개혁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에서 기무사에 대한 개혁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기무사의 원래 업무인 보안과 방첩의 취지를 살려 명칭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인원도 30% 정도로 줄이고 현재 9명인 장군 수도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위사업청처럼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서 국회 감시를 맡고 아예 민간인을 수장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국방부 안에 보안 방첩 전문본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혁안 내용은 언제쯤 공개가 될 전망입니까? 우선 개혁위는 다음 달 2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최종안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기무사가 과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만의 화두를 던지고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등 당권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컷오프 통과 후에도 말을 아끼던 이해찬 의원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10년간 집권에도 정책이 뿌리내리기 어려웠다며 20년 집권 플랜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 소방수가 되겠다며 경제 전문가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출신을 강조해온 송영길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세대 교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유일한 50대 후보인 점을 내세우며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젊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대폭 영입해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후보들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네, 드루킹 특검 수사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적 상황과 맞물려서 수사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드루킹 특검 소식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드루킹 특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허위법 특검팀이 출범한 지 오늘로서 33일째입니다. 네. 특검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사기간이 60일이니까 이제 절반이 넘은 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습니다. 지난 19일 긴급 체포됐던 경공모 핵심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영장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이틀 전 경공모 회원 2명의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요. 법원은 촛보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드루킹 특검과 얽혀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검팀에서도 허익범 특별검사가 직접 브리핑까지도 했는데 앞으로 이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면서 특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박상용 특검보는요, 노 의원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 쉽게 풀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떤 의미냐면요, 금품을 받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더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다만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드루킹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을 건넨 쪽은 수사를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금품을 공여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네.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더는 이뤄질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에 한해서 30일간 수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번 특검은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수사 범위가 훨씬 방대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았고요. 네. 또 지금 보면 남아있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수사 대상 많지 않다.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사의 큰 틀이 댓글 조작 진상 규명을 위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했는지 또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인사청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밝혀내는 게 앞으로 특검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드루킹 특검에 소환돼서 입을 꾹 다물었다고 그러던데 왜 그랬대요? 네, 저 모습으로 와서 저 모습 그대로 2시간 만에 갔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후 2시쯤 소환됐다가 2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변호인이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동안 자신을 변호해주던 마준 변호사가 지난주 특검의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특검 단계에서의 드루킹 변호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마 변호사가 드루킹 사건의 재판은 계속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변호사 사임은 했는데 재판에는 또 변호를 하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수사는 안 하겠다. 재판 단계는 맡겠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재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지난주에 1심 선고를 하려다가 이게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네, 지난 25일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에서 원래는 1심 선고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특검이 기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가게 됩니다. 네. 같은 피고인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같은 법원에 2개의 재판이 있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예. 그래서 법원은 합의부에서 사건을 합쳐서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드루킹 일당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기 전까지는요. 드루킹 일당의 혐의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거죠. 네. 하지만 합의부로 가면서 선고도 미뤄졌고 혐의가 중해진 만큼 자연스럽게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환점을 돌긴 돌았는데 변수가 많아서 어디로 갈지는 알기 어려운 특검인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 앞으로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네.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잇따른 차량 화재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에서는 어선과 낚싯배가 부딪혀서 낚시꾼 3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흰색 차량을 집어삼키고 차체 앞부분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서울 북부간선도로에서도 3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에 갑자기 불이 붙어 한때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급히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선과 충돌한 낚싯배에서 배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과 낚싯배가 부딪혀 바다에 빠진 낚시객 등 3명이 구조됐습니다.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파란색 탱크로리가 가드레일 너머에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천안 방면으로 향하던 25톤 탱크로리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염산이 가득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50대 운전자 박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번 한 주가 소위 7말 8초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부산 지역 6개 해수욕장에 해운대 50만 명, 18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요. 오늘이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은 날이라고 합니다. 네. 자, 피서 가신 분들 부럽지만 못 가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이색 피서법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검색을 해야겠네요. 네,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황급히 백사장을 수놓았습니다. 푸른 바다는 온통 노란색 큐브 물결로 출렁입니다. 피서객들은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잊어봅니다. 한 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차지도 않고. 바다에 안 들어가면 거의 아마 아프리카인데 바다에 들어갈까 거의 남극입니다. 다이빙 대회에서 바다로 뛰어들다 보면 짜릿한 쾌감과 함께 더위도 물러갑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해운대에 50만 명이 몰리는 등 부산 지역 6개 해수욕장에만 214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이 밤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밤 9시까지 입욕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개장을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안 덥게 놀 수 있고. 전국 주요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피서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차량이 꼬리를 무면서 온종일 붐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피서는 시원한 계곡이 최고죠. 그런데 청정 계곡이 지금 피서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스통까지 가져와서 음식을 조리하고 상인들은 술과 음료를 계곡에 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과 배짱이 판을 치는 현장을 강세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전북의 한 계곡. 야영이 금지돼 있지만 텐트가 세워져 있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여기 고기 구워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산불 예방을 위해 흡연도 금지됐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술판까지 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에서는 야영을 금지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스통을 가져와 음식을 내먹는 피서객도 있습니다.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이게 부탄가스는 열이 받아갖고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긴 하죠, 이게. 전남의 또 다른 계곡. 햇빛 가림막에 그늘진 물속으로 평상이 줄지어 깔렸습니다. 상인들은 자릿세와 함께 음식을 팔고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는 상인들. 먹다 남은 술과 음료를 계곡물에 마구 버립니다. 환경을 외면한 상인들의 배짱 영업과 행정기관의 묵인 속에 청정계곡이 병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맥주를 계곡물에 버리면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 물고기가 술에 취하죠. 계곡이 내 집 정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저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길 7군데를 소개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단 여기 가실 때는 가스통이나 맥주 들고 가지 마셔야겠죠? 한강의 발원지로 이무기가 살고 있다는 전설의 검룡소를 품은 태백산 꽃바닷길. 한여름에도 9도 이하의 차가운 물이 솟아 흐르는 곳에서 시원하게 발을 적십니다. 산행하는 내내 숲 때문에 그늘이 많이 져서 시원하고 계곡물 소리 들리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걷기에 아주 시원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해안 솔모래길은 노약자들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삼림욕을 즐기려면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한 야생화 천국 설악산 곰배령길이 제격입니다. 지리산 노고단길은 산속에 자리 잡은 구름바다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7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월악산 만수계곡길과 가야산 백운동길, 울창한 나무 넝쿨이 하늘을 뒤덮은 치악산 영원사길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뽑은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차표를 싸게 팔거나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불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비싼 휴가비를 다만 몇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그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죠. 자칫 수십 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고속철 승차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코레일에서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기로다가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거고 그게 뭐 불법이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판매자는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해당 좌석 번호를 구매자 휴대폰 문자로 보내고 열차 출발 직전 환불합니다. 또는 한 장의 승차권을 구간을 나눠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식입니다. 이미 발권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되고 구매자는 졸지에 무임승차 신세가 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티켓이에요. 지금 반환된 상태인지 확인을 지금 반환된 결국 판매자에게 보낸 돈도 날리고 원래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산 가격보다 웃돈을 받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승차권 불법 거래 시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 출전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팀은 비록 승부차기 끝에 졌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 덕분에 무더운 오후 시간이 잠시 시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FC 바르셀로나에 0대2로 끌려갑니다.
후반 26분 에릭센의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막고 나오자 손흥민이 오른발로 밀어넣으며 1점을 따라붙습니다. 곧바로 2분 뒤 손흥민은 골문 앞 혼전 중 절묘한 패스를 성공시켰고 은쿠드의 골이 터지며 2대2 동률을 이룹니다. 승부차기에 돌입했지만 바르셀로나가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벤피카의 그리말도의 왼발을 떠난 공이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구석에 정확히 꽂힙니다. 골키퍼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말도의 프리킥 득점에도 불구하고 벤피카는 유벤투스의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샤바니와 로번의 연속골로 달아나자 맨체스터 시티가 동점을 만듭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후반 25분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드 실바가 수비수 2명을 앞에 둔 채 왼발 슛으로 멀티골에 성공하며 팀을 3대2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후반 37분 크로스가 올라오자 샤키리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오버헤드킥을 장렬시키며 리버풀 4대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휴일인 오늘 동해안에서는 폭염이 주춤했지만 서쪽 지역은 더위가 다시 강해졌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6.7도, 영천 신력은 39.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7월 28일을 기준으로 94년과 올해 폭염 일수를 비교했을 때 거의 버금가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강한 햇볕에 동풍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7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하부로 약화되었지만 이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8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영동에서는 20에서 60mm, 전남과 영남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해상의 수온이 높아서 다시 태풍 종다리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도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전국이 더워지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티벳 고기압이 만든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죠. 티벳, 티벳 그러니까 티벳 속담 생각납니다. 어떤 속담인가요? 해결될 문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는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렇다면 폭염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대신에 온열 질환에는 대비를 단단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팔팔한 MBN 뉴스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하세요.